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아직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해설과 1차 시험의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는 거니 심층실기 시험을 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심층실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 심층실기의 성격과 그 다음에 1차 시험의 성격이 다르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다른 학생분들한테 인지가 되어 있을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도 인지가 되어 있을지 저는 이제 알 길이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차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의 1차 시험과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보는 심층실기의 시험의 성격이 다르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거가 통과되고 나서 보는 실기 시험의 주된 포인트는 이제 한번 너의 이야기를 해봐라 라는 차원이거든요. 제가 파악했을 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합격하는 학생들의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더 그 판단에 제가 어떻게 여겨야 할지 그 판단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거나 아니면 약간의 수정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시험의 어떤 결과 그런 걸로 시금석을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조형예술과 1차 시험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학생이 말귀를 알아먹느냐, 쉽게 얘기해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느냐, 그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의 표현을 가지고 기본적인 소통 능력이 되느냐, 이거를 보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거 다음에는 이 친구 보아하니 말도 알아먹고, 그 다음에 본인 그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파악한 바도 어느 정도 구현할 줄 아네? 그러면 이 친구 데려다가 심층실기 시키면서 한번 면접으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안 그러면 굳이 1차 시험과 그 다음에 실기 이름도 심층실기라 그래서 나눌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서, 그 두 개의 시험의 성격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1차 시험은 의사소통의 문제다. 그러하니 1차 시험은 지문과 텍스트 해석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먹고, 그 다음에 그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시키는 대로 비교적 조금은 학생답게 풀어나가야 된다. 그 점을 시험을 앞두고서 한 몇 개월 전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전에는 조금 이제 자기 작업을 하는, 물론 예종 조형예술과 시험을
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작업을 하고 작품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한다면 이 시험을 앞두고서부터는 조금 전달 차원의 결과적으로 내가 해놓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해가 될 것인가, 이런 차원을 조금씩 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예종 조형예술과의 1차는 그것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 작업을 해놓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요소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의 시험의 성격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생각보다 조금 더 전달 차원의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언젠가 유튜브 영상 이전에 전달과 소통의 문제는 다르다 뭐 이러면서 전달과 소통을 구분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예술은 소통의 문제지 전달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1차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소통의 문제지만 전달의 성격도 매우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층실기로 가면서 조금 더 소통의 차원으로 가는 것이고, 제가 아마 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전달은, 소통과 전달의 차이를 얘기를 하면서 전달은 상업미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미술의 형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조금 더 쉽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뭔가 암시적이고 압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아니라 조금 더 설명적이고 친절한 방식으로. 그래서 공익 광고나 아니면 일반 기업들의 광고 혹은 디자인 이런 미술들 혹은 만화 이런 장르들은 비교적 전달의 형태를 띠고 있죠. 물론 크게 보면 소통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어떤 전달의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소통은 그 큰 개념의 소통에서 전달을 제외하고 남은 전달의 차원이 물론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은 그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이해하기에 좀 편할 거예요. 반대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 참 애매하네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소통은 무엇이냐? 소통은 제가 아마 그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을 텐데, 개와 사람도 소통을 할 수 있죠. 근데 개가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메시지를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나요? 혹은 사람이 자신의 메시지와 의도를 개한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럴 순 없다. 그냥 눈치로 아는 거죠. 소통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좀 더 거대한 차원에서. 예술은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순수 예술은, 상업 예술은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정확한 전달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왜냐면 그래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예외는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 100%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상업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성격을 띠고 뭐 어떤 수익에 성공하거나 뭐 성공적인 사례가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론을 전제하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학생에게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일반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의 일반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저같이 어떤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육의 차원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론을 전제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모든 예외까지 다 다루면 사실 논리적인 이야기가 불가능하게 돼요. 수학의 차원이 아닌 이상. 인간의 활동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수학은 그런 인간적인 요소가 다 빠진 순수 논리의 책이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지? 기억이 안 나네. 어찌됐건 다시 그냥 주제 차원에서 이어가 볼게요. 그 이전에 무슨 얘기 했는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소통과 전달. 소통과 전달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1차 시험은 전달의 성격을 조금 더 띄고 있고, 그 다음에 2, 3차 심층 시기 같은 경우는 소통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1차에 비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렇게 해서 1대1로 대응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게 이제 전달 차원에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소통 차원은 이것으로 이거야가 아니라 이것으로 이것도 얘기할 수 있고 저것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1대 다의 관계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게 이제 예술로서의 소통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작업이라는 게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되죠. 언어로 다 이야기가 되는데 굳이 뭐 미술과 예술 장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언어로 다 이야기될 수 없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 그리고 그러한 것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미디어, 매체 외에 예술이라는 매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1차 문제 같은 경우는, 조형예술과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성격이 비교적 강하지만 2차, 3차 같은 심층 시기는 조금 더 매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매체적이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이제 예술적인 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매체라는 말 자체, 미디어, 그 다음에 매체적이다 라는 말 자체가 고등학생 수준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런 개념들 자체가 그건 작가들이 생각하는 어떤 형식적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것을 알고 아느냐 모르느냐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심지어는
미술대학을 졸업하는 입장에서도 매체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작업을 연구하듯이 접근한 사람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지.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그런 매체나 형식에 대한 인식. 근데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가 수업 때 학생들한테 그 정도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 유리하죠. 아무래도 알면 새로 자기가 몰랐던 그런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 그래서 매체적인 게 무엇이냐, 그러면 예술적이라고 하는 그 매체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되게 2차, 3차 심층식의 성격에 대해서 주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설명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매체적인 성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걔가 어디서 온 거냐면 미술사적으로는 모더니즘에서 왔어요. 모더니즘이라는 20세기 미술들, 이제 1900년대의 미술, 그때가 이제 모더니즘의 시기였는데, 매체적이라는 거는, 매체적인 인식이 생겨난 거는 보통 모더니즘부터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쉽게 얘기해서 사진이 발명됐을 때, 사진이 새로 나왔을 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끝났다. 그 이전에 어떤 세상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회화, 그림이. 그래서 아주 장인들, 그림 잘 그리는, 똑같이 재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서 세상을 기록했는데, 사진이 나오니까 사진이 있는 그대로를 찍어내더라. 그러면 화가들은 뭘 해야 되냐, 이제 화가는 끝났다, 뭐 이랬대요, 분위기가. 지금은 GPT죠. 그 대상이 바뀌었죠. 챗 GPT가 나오면서 인간이 더 이상,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비슷한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재현의 그림이 아니라 재현은 사진이 더 잘하니까,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매체적인 특징에 천착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고 쉽게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정말 그림만 할 수 있는 게 뭐야? 뭐 미술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면 사진이 할 수 있는 걸 그림이 그대로 쫓아가면 사진한테 밀리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림은 뭐 평면성, 뭐 이런 개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뭐 캔버스, 뭐 물감의 물질성, 색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점, 선, 면, 이런 기초 조형 요소들을 다루기 시작하고,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매체의, 회화, 그림이라는 매체의 본질이 뭐냐? 평면적이고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색채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조형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하다 보니 추상화가 나왔죠. 구상적인 대상이, 재현할 대상이 사라지고 정말 그림의 본질적인 요소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세계와의, 세상과의 연결성이 끊어진 그림의 본질을 탐구하는 차원의 추상화. 매체적이죠, 매우.
근데 그러한 것을 조금 인식을 한다면, 잘은 몰라도, 저도 뭐 공부하시는 분들만큼 아는 건 아니죠. 저도 이것저것 보면서 그냥 주워 듣고 저 혼자 쫌쫌따리로 공부한 그런 정도인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중요한 것은 매체적이라고 했을 때 어떤 물질성들이에요. 물질성. 그 다음에 그 고유 매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 근데 심층실기 가서 뭘 보냐면 평면실기랑 입체실기를 아마 볼 거예요. 거기서 뭐 비디오를 찍어라, 퍼포먼스를 해라 이런 건 안 하니까 결국 가장 오래된 전통 매체 두 개로 심층실기를 본다는 건데, 평면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 그럼 내가 이 평면 실기에서 어떠한 매체적인 시도와 실험을 해볼 것이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물질성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까지 가는 거예요. 제일 베스트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매체적인 부분은 하면 베스트지만 놓쳐도 된다. 왜냐면 그 정도까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작가들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그냥 너만의 관점을 가지고 너의 의도로 미술적인 각종 표현을 활용해서 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소통 차원에서. 1차 문제는 너의 이야기를 해봐 라기보다는 문제 줄 테니까 이거 잘 해봐, 말 알아먹나 못 알아먹나 한번 보자, 이런 차원이고, 2차 심층 시기는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너의 관점과 너의 의도를 가지고 너 이야기를 한번 해봐 라는 거라고. 그렇다고 1차 문제에서 뭐 나의 관점과 의견이 다 빠지냐, 그건 아니죠. 저는 상대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1차에도 물론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학생분의 어떤 해석이나 의견, 의도가 들어가지만 전달의 차원이 훨씬 중요하고, 왜냐면 내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림 작업 결과물만 놓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달의 요소가 있어야 하고 전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한 것처럼 보여져야 된다, 일단은. 하지만 2, 3차 심층 시기는 실기를 보면서 교수님들이랑 대화까지 해요. 면접까지 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전달의 차원, 1차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그 전달의 차원은 인터뷰나 말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예술적, 매체적 특징을 가지고 소통의 차원에서 조금 작업을 조금 더 깊이, 많이 깊이도 아니고 살짝만 더 깊이 해보는 그 시도를 하는 게,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자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그걸로 나의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심층식이다. 말이 추상적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시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시험 볼 때 1차 심층 시기에서 평면으로 뭐가 나왔냐면 다들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갔지만 평면에 콜라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뭐 학생들이 당황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황할 것도 없는 게 예종에 대해서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 거의 무에서 시작하다시피, 저는 그때까지 콜라주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종 시험장에서 콜라주를 처음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무지한 상태였죠 저는. 근데 뭐냐, 그때 문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뭐 2020년에 2025년에 지구의 메시지를 뭐 외계나 지구 바깥에 쏘아 올리려고 하는데 그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봐라, 콜라주 형식으로. 이런 거였어요 문제가. 그러고 이제 잡지책 몇 개 주고 가위랑 풀 주고 해봐 이걸로, 이거였거든요. 근데 콜라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오려서 그림, 그러니까 피카소랑 브라크가 이제 창안한 어떤 방법론인데, 평면에 종이나 캔버스에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거기에 실제 물체들을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림이라는 가상 세계와 그다음에 실제 세계의 어떤 물질이 같이 놓이면서 이 다른 층위의 물질이 서로 작용하고 이런 것을 뭐 이야기하는 어떤 물질적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매체적인 차원의. 매체적이라는 건 결국 물질적이라고 보면 돼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크게 보면 학생들 차원에서는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콜라주를 해봐라. 그러면은 콜라주를 하는 전형적인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 콜라주는 이런 거야 라는 예시들. 근데 뭐 저는 그걸 하나도 몰랐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저는 그 콜라주에 대한 그 전형적인 콜라주는 이런 거야 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작업의 의도에 더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거를 하려고 하니까 물질성을 이렇게 다뤄야지. 콜라주가 이거긴 하지만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 물론 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예를 들면 뭐 그때 제 작업을 설명을 해드리면, 어쨌든 외계에도 생명체가 그 메시지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인간과 외계에 있는 생명체가 공유하는 감각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공유하는. 외국에 있는 생명체도 언어를 쓸 거라고 전제하진 않았고요.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쓰겠지? 라고 했을 때 어떤 문자 체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 기반으로 하는 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촉각을 떠올렸어요. 촉각. 그래서 촉각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 이게 커다란 컨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콜라주를 해서 잡지에서 오려서 막 붙이는데 여기에 질감을 줘야겠는 거예요. 저의 의도에 맞춰서 하려다 보면. 그래서 안에다가 그러니까 평면 종이에다가 종이를 마구 구겨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층을 줬어요. 층을.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붙여진 것도 있고 그냥 종이에 평면적으로 붙여진 것도 있고 이렇게. 근데 요 층도 다 다르고 요 층이 다 다르고, 그러면 이제 완전 평면이 아니잖아요. 거의 부조의 형식을 띠게 되는 건데. 그러고 그 다음에 종이에 있는 밑바탕에는 이것도 그냥 평평한 걸로는 나의 촉각의 메시지랑은 맞지 않으니까 가위를 들고서 원래 그 종이를 자르라고 준 가위지만 화지에 붙여놓은 걸 막 긁었어요. 이렇게 가위로 가지고 이렇게 푹푹 긁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이가 막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누더기처럼 막 더러웠거든요, 작업이. 진짜 더러웠어요, 작업 자체가. 근데 옆에를 보니까 한 제가 보기에는 한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였으니까 되게 예쁘게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콜라주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그 배치나 어떤 색에 대한 이런 거나 이런 거 되게 예쁘게 했다. 그래서 작업이 깔끔하고 예뻤어요. 그래서 저게 콜라주구나. 저렇게 하는 건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나는 물질성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거친 거, 그러니까 촉각, 물질성이라기보단 촉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저렇게 하는 거는 이제 나의 의도랑은 맞지 않겠다. 그러고 그냥 넘겨서 하던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성을 나의 의도에 맞게 내가 주물러서 다루는 걸 하는 거예요. 나의 관점과 해석과 의도에 맞게. 그걸 하시면 됩니다. 2차, 3차 가서. 그리고 입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입체는 물질성이 평면보다 더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아마 나올 것인데 저 때는 막 오비도 주고 그다음에 무슨 그냥 종이, 검은 종이 뭐 나왔더라 또. 하여간 더 나왔어요. 이것저것 먹지도 나왔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여러 가지 물질성,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물질들을 나의 의도가 일단 먼저 있어야 되고 이제 먼저 구상을 하셔야죠. 그 의도와 어떤 물질성이 잘 어울릴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어, 어, 그때 입체 문제가 이제 코로나를 예견한 문제다 막 그랬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그 바이러스를 대비한 건축물 같은 걸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분리를 시켜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분리를 시키는데 동시에 완전히 분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격리된 사람들과 격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투명한 걸로 벽을 만들었거든요. 투명한 어떤 우비였나? 비닐 같은 물질로 구분하는 벽을 만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벽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불투명하게 막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투명한 걸로 그냥 세우고 이러면 안 되겠죠. 본인이 하려고 하는 바랑 맞는 물질성을 이 물질성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기반으로 입체물 제작을 하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질 자체에 대한 특징과 그것으로 어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바꿔 말하면 조금 더 매체적인 생각과 고민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에 조금 더 1차에 비해서는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2차, 3차 심층 실기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뭐 이제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물질적이고 매체적인 게 좀 약하고 살짝 없어 보이더라도 붙을 수 있긴 해요. 그렇다고 떨어진다는 건 아닌데,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있으면 더 좋다. 그리고 입체 같은 경우는 그걸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려야 된다. 결국 미술가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물질에 대한 고민이에요. 물질성에 대한 고민.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런 형식적인 고민이 없으면 어떤 작가로서 무언가 그 창조해낸다고 보기가 어려워진 시대라, 그냥 단순히 메시지나 어떤 의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미술이란, 조형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조형 예술이잖아요. 조형 예술. 조형 예술에는 어쩔 수 없이 물질성, 그 다음에 물질이 아주 본질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조금 키워가고 작업을 할 때 그걸 신경을 쓰는 게 2, 3차 심층 실기의 핵심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와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를 한 학생들에게도 이런 말을 이번 주 수업 때 할 것이지만, 그 학생들은 이제 자기 맞춤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인 본인 맞춤의 이야기를 듣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유튜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까발려서 공개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저도 경제 생활을 해야 되니 수업을 수강료를 받고 하긴 하지만, 어떤 큰 내용적인 차원에서 평준화라 그래야 될까? 평준화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모두가 예술, 그 다음에 저는 미술이니까 미술에 대해서 뭐 접근 가능하고 배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공익적인 차원이죠. 공익적인. 저는 미술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미술이 미술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추구를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너무나 가벼워지고 너무나 쉬워지기만 해서도 안 되지만, 한편으론 그들만의 리그에서 무슨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최대한 자세한 설명과 여러 작업과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창작의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미술가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런 차원의 활동이
저한테는 이 유튜브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 대학이라는 게 어떤 거를 가르는, 어떤 걸 이렇게 지위와 권위 차원에서 이렇게 가르는 역할도 동시에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는 예술의 차원에서는, 예술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한국 한정에서는 가고 싶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 좋은 학교 혹은 엘리트 학교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걸 모두가 갈 수 있다, 무슨 뭐 타고난 천재만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알고 준비하고 학습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다.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미술가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를 하는 것이고, 제가 조금이나마 한국이라는 지금 머물고 있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제가 했던 미술로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유튜브를. 그리고 물론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있고요.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보고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저도 생계나 뭐 재료비를 마련하거나 작업실을 마련하는데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의 유튜브를 보고서 실제로 도움을 받는 학생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원을 다닐 수 없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을 수 없지만 한리종이라는 학교를 가서 어떤 나의 작업을 해보고 싶어 라는 학생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차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 뒤에서 많이 얘기한다고. 뒷담화 같은, 아니면 뭐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한다, 뭐 얘기들을 좀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에 신경을 쓰면서 좀 내가 욕먹어가면서까지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욕을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욕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조심만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해도, 물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맨날 실수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짓도 하고 뭐 각종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짓들도 많이 해봤고, 그런 아주 한계가 많은 인간이지만, 뭐 어쨌든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를 다녔고 거길 졸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금이나마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지금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는 차원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역할을 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뱉어놓은 말 이런 거를
저 스스로도 작업하거나 평소에 생활할 때 상기하게 되고 좀 더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뭔지 모를 그런 거를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가 뭐 오락성 성격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진지한 얘기만 재미없게 맨날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를 그래도 한답시고 하는데 구독자 수나 그다음에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물론 저는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또 유튜브를 하니까 뭐 그런 숫자들이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이제 누운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찌 됐든 여러분들 보고서 도움을 받았고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극 표현도 해주시고, 뭐 좋아요 버튼 누른다고 이렇게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내 돈 뺏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흔쾌히 눌러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다른 친구들 혹은 어려운 친구들한테, 하지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저는 사실 그걸 더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어떤 계기가 되고, 저도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저도 언젠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기 때문에, 한예종이라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나이에 비해서 주변 머리도 없고 눈치도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무디고, 그러다 보니까 한예종 다니면서도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랑 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내진 못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교수님이 나랑 잘 맞고 좋은 교수님인 것 같다 그러면 그 교수님 수업만 계속 듣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그 교수님만 계속 따라다니고. 근데 그런 교수님들이 다 이제 운이 좋게도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이 할 수 있는 어떤 선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뭐 밥도 정말 많이 얻어 먹었고요. 혼자 살 때. 그다음에 이제 뭐 장학금도 교수님 추천으로도 막 받았었고, 그리고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저는 그냥 막 교수님들한테 가가지고 막 소위 막 싸바싸바라 하죠. 그런 거를 아예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뭐 작업 열심히 하고 뭐 책 열심히 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다 생기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제가 대충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1학년, 2학년 정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한 3, 4학년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좋게 보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마 교수님들 사이에서 평가라 그래야 될까요? 평판이라고 한다면 아마 극과 극으로 갈릴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열심히 했지만 관심 없거나 지루한 거는 막 수업도 안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과제도 제대로 안 해가고, 그래서 극과 극을 달렸어서 선생님들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랐을 텐데, 제가 열심히 했던 것에서는 다들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렇겠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역시 열심히 하는 학생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받은 것도 많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순환하는 거죠. 저도 이런 영상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뭐 조금이나마 유익한 뭔가가 되고 그럼 좋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부족한 게 많은 인간인 걸 저도 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앞으로 2차, 3차 심층 실기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은 영상이니까 보고서 실제 시험 보는 데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